네, 반갑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주말에 날씨가 좋으니까 또 기분이 좋죠. 자, 그러면은 또 종목 진단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래량 특징 종목, 그리고 뉴스 테마 특징주, 인기 검색 종목 준비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LG전자, 그리고 KTNG, 대한항공, 삼성전자와 카카오까지 총 6종목 알아볼 건데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변수가 좀 많았던 종목이죠.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막. 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여기에 얽혀있는 재료는 좋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가서 내려갈 때 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시장의 재료라든지 시장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고요. 또 주가의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됐을 때 그 흐름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을 한번 보시죠. 자, 아래쪽 10월달 중반부터 계속 저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반등 빵 튀어나갔죠. 빵 튀어나가고 나서 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많이 내렸나? 다시 올라갔지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갑니다. 자, 이 모양새들은 뭐예요?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가격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첫날 많이 올라간 거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장중의 변동성만 들었다 놨다 계속하는 거죠. 자, 들었다 놨다 계속하는 외부 변수가 계속 들어올 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심 패턴들은 특별히 변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위쪽 피크치 아래쪽 피크치 찍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와요? 중심으로 회귀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세는 일단은 올라가 있잖아요. 지난 10월 말에 기준점 대비했을 때 주가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고 갭 상승한 부분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 원전이든 또 뭐 해상풍력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 이 기업 자체가 원래부터가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걸면 걸리고 저기다 걸어도 걸리고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이름 바뀌기 전부터 원래 그랬던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정책적인 수혜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뭐 부채 비율도 점점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번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올라왔으니까 뭐 괜찮은 흐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을 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변동성이 크잖아요. 매수 포인트 잡기가 상당히 애매할 건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라면 14,000원대 근접하는 위치가 좋긴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15,000원에서 14,000원 사이 구간으로 매수 포인트 잡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위치 정도에서는 뭐 신규 접근을 보시든 상관없는데 문제는 위쪽에 남아있는 저항대예요. 저항이 17,000원, 18,000원, 19,000원, 2만원, 21,000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뚫어낼 수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재료가 아니면은 뚫기 어려운 저항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저항대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급등해도 두들겨 맞고 슬슬 올라가도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 부분 생각해야 되겠죠. 즉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조금만 사시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저항을 뚫고 넘어간 다음에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유지만 잘 해주시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LG전자로 넘어가 볼게요. LG전자는 갑자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오르는 거야? 왜 오르는 거지? 뭔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실적이 좋게 나온 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외국인 매수 들어온 게 좀 수상하다 싶긴 했는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7%나 상승했어요. 장중에 이게 8.7%까지 올랐다가 지금 저항대 61선 맞고 내려온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동반돼서 장대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사실은 뭐 지금 LG전자가 할 게 별거 없어요. 전장 부품 쪽
네,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전기차 관련한 이슈겠죠? 예전에는 이제 애플카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건 전장 부품 쪽에서의 어떤 기대치. 자,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전기차를 만들면 어떨까? 자, 이제는 전기차가 자동차가 아니라 전자부품이다. 전자제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장 부품 쪽으로, 안쪽으로는 전자제품을 싹 두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있잖아요. LG 계열의 배터리 있죠? 그럼 갖다 붙여놔요. 그 다음에 구동장치만 조금, 이게 모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조금 해놓게 되면 자동차가 나온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LG전자나 삼성전자도 이제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전기차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삼성 SD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다 있잖아요. 만들려고만 하면 못 만들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힘을 받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갑자기 전기차, 전장 부품 이렇게 나온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뭔가 숨겨져 있는 재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건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무성한 부분들이고, 일단 주가가 짱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단기적 상승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IT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LG전자는 안 올랐네? 왜냐면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 이런 건 올랐다가 떨어진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LG전자는 그런 게 아예 없었네? 그렇다면 얘도 한번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수급 들어오는 부분들 확인해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일단 전기차 쪽으로 해서 수급이 좀 몰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맞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보다 자세한 어떤 흐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단기적 저항에 부딪혔는데 워낙 밀고 올라온 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9만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된다라면 또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수도 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그 이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죠. 그래서 지금은 신규 접근보다는 그냥 관망이 좋습니다. 아예 돌파하고 나서 지지선대 확보되면 그때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들어와서 85,000원대 지지라인대 확보가 되면 그때 매수하시거나, 그렇게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KTNG 보죠. 최근에 잘 오른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또 KTNG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그지 같고 개떡 같고 열받으니까 LIC 담배나 피자. 담배 끊은 사람들도 다시 피게 만드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부동산도 내려가고, 어디 하나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그냥 담배나 펴야 되겠다. 술 마셔야 되겠다. 요즘에 하이트 진료도 주가 상승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악주라고 그러죠. 담배, 그 다음에 술, 이런 것들. 네, 주가 오늘 요즘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어. 하이트 진료도 요즘에 모양새 나쁘지 않아요. 괜찮거든요. 주가 상승이 초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네, 담배 피고,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하는 어떤 배경에서는 이제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3분기 매출액이 1조 6천억, 전년 대비해서 8%대 올라왔다.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도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또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올 연초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포지션이 결정된 이후에부터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 시점이 또 괜찮았던 포인트인데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부터 또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금액이 증액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3,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3,500억이면 지금 이게 1조 3천억짜리인데 3,500억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면 4분의 1 정도 되나요? 4분의 1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이야, 대단한 거죠. 그래서 호재가 작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더 즐기셔야 되겠죠. 더 지켜보세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 신규 접근 이제라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들어가시면은 일단 상승추세를 많이 탄 상태에서 이격을 벌려놨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정이 들어가거나 횡보가 나가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래쪽에 92,000원대 지지라인이 기존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매수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사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조금 사지도 않아요. 많이 지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투자가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권장해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즐기시기 바라고요. 추세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냥 홀딩 유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지지라인대가 5일선이 아니에요. 21선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변동성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보시면 네 갑자기 또 좋아졌죠.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터졌습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얘기들 또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실적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좋아지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남아있는 리스크는 이제 자본 잠식 우려가 있는 아시아나인데 아시아나만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대한항공은 또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주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가고 있죠. 자,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에 바닥이 잡히고 이것을 우리가 매집이라고 정의했을 때 저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가 들어온다. 다이버전스잖아요. 이렇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지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추세가 돌아서지 못했어요. 뭐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저점 라인대를 확보해 준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 수급 좋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하세요. 홀딩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만 여기서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데 단기 반등 나올 때 매수하시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들고 가시면 되는 거지만 지금 들고 갈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항이 가까이 생겼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25,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항이에요. 27,000원, 28,000원대 저항 계속 있습니다. 올라갈 때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조금 애매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26,000원에서 27,000원대까지는 가격이 형성되어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의 추가 매수 같은 경우들은 글쎄요, 뭐 신규 접근은 이제 넘어가면 대응하시면 되고 추가 접근 같은 경우는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조금만, 그죠? 소량만 조금 담아보는 거 그런 정도로만 대응하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가격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이제 추세만 돌리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6만 전자 돌파하고 나서 또 다시 5만 전자 내려갔는데 59,400원. 근데 전혀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죠. 자,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좀 받는 것은 당연하다. 왜? 이격이 벌어지면 좁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돌파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격을 좁혀야 된다. 이 부분이죠.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덕에 지금 이동평균선대가 정배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렴을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시장보다 더 빨리 바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재로서는 바닥 지점 잡혀있는 모습이고요. 추세의 전환 포인트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자리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업황이 개선된다라든지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6만원을 바닥으로 잡고 들어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단기적 저항대 일단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매물대가 많이 있는 곳 67,000원 갈 수 있겠죠. 이 자리가 코스피 지수를 친다라면 한 2,5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올 연초 수준의 포인트 7만원대 초중반? 네, 중반 정도 되겠네요. 75,000원 정도. 이 자리가 지수로 포인트를 친다라면 2,7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흐름은 바뀌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네, 올 연말이나 또는 내년 초반부 정도가 된다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대한 매력을 어필하실 수 있고 또 그 정도면 눈치들을 많이 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흐름은 저 밑에서부터 10월달 초부터 바뀌기 시작했지만 이제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잖아요. 주가가 더 올라가고 나면 삼성전자가 진짜 돌아서는 거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추세 전환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꺾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현재처럼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주가는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는 괜찮다. 홀딩 전략 없는 분들은 조금 찔러보세요. 지금도 아직은 많이 살 이유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대신에 조금 찔러보시거나 비중을 조금 늘려가시는 거 저는 권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에도 조만간
빛볼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는, 일단은 뭐, 매도는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도 진단 한번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좀 빼고요. 카카오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워낙 많이 내렸고 또 내리긴 했는데 지지가 없어요. 네이버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 내려왔는데 지지 라인대가 두껍게 형성된 구간이 어디요? 15만원대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반등 나가는 모습 조금 더 강하죠. 괜찮다 이 말씀 드렸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라인이 없어요. 네, 지금 45,000원대 지지 라인이 있나 봤는데 없으면 어디에 있어요? 지지 라인대가 4만원대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죠. 그 카카오 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을 때 받아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선의 역할인데 그게 없으니까 부담스럽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주가가 이제부터 막 올라갈 거다. 바닥이니까 막 상승하겠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받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덜 빠진다 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업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흐름이 좀 바뀌어 나갈 때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카카오는 일단 지금은 매도하시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5만원에서 만약에 4만원까지 빠졌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지지라인 때는 현재 46,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요 라인 때만 잘 확인하시고요. 이거 이탈하면 그래도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주가 추이가 워낙 많이 내렸어요. 지금 제가 저기 15만원대 위쪽에서부터 계속 매도 사인만 드리고 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거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도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매수도 의미가 없어요. 매수하시는 것은 단기적 반등을 노리는 부분들인데 워낙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매수하시는 것도 그다지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는 그래도 꼭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대응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가지고서 수익을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즉에 팔아치워서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죠. 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은 더 빠질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크지 않은 상태지만 불안감이 있고 또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종목 말씀드렸네요.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KTNG, 대한항공, 삼성전자와 카카오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좋은 날씨. 근데 추워요. 네, 추우니까 옷 꽁꽁 싸매시고 가까운 곳에 또 나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